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의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저희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지만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은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정말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나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패닉으로 급락했던 3월 19일, 작년 3월 19일과 비교하면 15개월여 만에 코스피가 무려 130% 가깝게 급등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0.62%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3,3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개장 후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로는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정도 사들이고요. 기관이 3천억 원 정도 사들이는데요. 이 금융투자 쪽에서 3거래 연속 많은 물량이 담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가 3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연기금이 500억 원 정도 물량을 좀 오전장보다는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는 아주 소폭 2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섹터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관련 섹터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8년간 1조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하면 1,369조 원, 천문학적인 규모죠. 인프라 투자안을 예산안을 합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도로 교통 쪽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뒤이어서 전력 인프라 쪽에도 투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기계 쪽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교량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금 쉬어가다가 오늘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창단조가 한 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에서도 지금 이 시각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내에서는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을 하려면 이 철강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강주에도 탄력이 붙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건설은 철강 쪽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는 대양제강이 한 6%가량 가장 크게 올라가고요. 포스코 강판 3%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중소형주 내에서는 동양 에스텍과 한일철강이 4% 정도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해운주인 것 같습니다. 해운 쪽에서는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영되면서 펜오션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장중에는 한 20% 가깝게 급등을 했지만 지금 윗꼬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펜오션 한 11%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HMM과 대한해운 3%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수는 올라도 내리는 종목이 더 많았던 시장인데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에서 모두 오르는 종목이 내려가는 종목보다는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으신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릴 멘토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첫방을 하시고 엄청난 또 인기를 끌어오셨잖아요. 멘토님.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첫방?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겸손하신 발언. 네. 오늘도 사이다 같은 상담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고지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 댓글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멘토님께 오늘의 시장 점검을 좀 받아보도록 하죠. 멘토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이상하게 멘토님이 나오시는 날만 되면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런가요? 일단 지금까지 두 번의 네. 경우는 그랬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시장을 아마 대표적으로 좀 비관론적으로 보는 아마 전문가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안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학창 시절 때가 생각이 납니다. 미술실이었는데요. 그 석고상에 친구들이 이제 반 친구들이 석고상에는 낙서를 하고 물감을 칠하고 이렇게 좀 장난을 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제가 반장이어서 안 하고 있다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마지막에 저도 한번 낙서나 해보자 해서 바보라는 글자를 적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날 선생님한테 정말 죽도록 맞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았다면 안 했다면은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다리에 이렇게 엉덩이에 멍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이란 이 시장도 좀 분위기라는 걸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감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주가 간의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뭐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부익부, 빈익빈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또 기업들에게도 이어져서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날로 가면 좋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적자가 나서 감사보고서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코앞에 두고 과연 이 부채라고 하는 것에 부담이 없을 것인가? 경제랑 주식이랑은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게 뭔데? 내가 주식이랑 하는 거랑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일단 사고 보자. 간다, 가자, 카카오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계속 상방향으로 열려 있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뭐 좀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전문가 생활 7년을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미국 인프라 투자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들썩거려야 되나? 언제부터 미국장과 이렇게 연동이 있었을까? 우리나라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이고 미국 정책은 미국 정책일 뿐인데 최근 2년간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거 맞는 일인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프라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테마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시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신다면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안 가요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게 테마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수랑은 상관없는 매매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아무 종목 사면 되겠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갈 만한 기업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던 컨텐츠라든지 뭐 철강 관련주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걸 추천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종목들 업황은 역시나 식음료 파트라든지 그리고 도소매 업종, 편의점 관련주인 거죠.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이 안 갔거든요. 그리고 뭐 해운 물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해운 업종이 아니라 저는 해운 물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시나 우리나라 국내 유통 물류 쪽을 봐야 된다. 택배 관련주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명심해 보시고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를 하시면서 분위기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인만의 좀 뚝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류 쪽도 눈여겨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그쪽 섹터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서 지수와 상관없는 나만의 매매를 해나가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나만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상담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유니쌤이고요. 6,826원에 10%. 네, 유니슨 6,826원에 10%.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작년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쭉 보유를 하고 있으셨으면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요? 오, 그래도 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버티셨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멘토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유니슨을 보니까 이렇게 시세가 잘 나오고 있지도 않고 탄력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는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보유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믿고 가져가 보면 수익 창출 가능할까요? 뭐 믿음을 가졌다기보다 비중이 많지 않아서 아마 금액이 작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할 때 그런 마음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 뭐 물론 고점에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제가 고점에 사지 말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리는데 항상 매수하실 때 보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이구야 내가 어떻게 저기 샀지 싶을 정도로 고점이에요. 맞죠? 시청자님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죄송한데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이 잘못 나갔네요. 유니쌤인가요? 네네. 예, 유니슨이 아니고 유니쌤이죠. 예, 네네. 수익 중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유니쌤이라고 들었는데 유니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800원이면은 뭐 지금 바꿀게요 종목을 유니슨이 아니라 유니쌤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유니슨은 네네. 풍력 발전으로 올라왔을 때 급등했을 때 샀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거고 요거는 지금 달라요. 왜냐하면 수익 중이죠, 그죠? 그래서 뭐 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매도는 좀 하셨어요? 매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냥 좀 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유니쌤이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제 방송 혹시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처음 보나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제가 네. 매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도는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수익 나면 팔면 돼요. 네. 네, 수익이 났으면 그 어디에 팔든지 간에 그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시청자님이 오늘 판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부러워 죽을 거예요, 남들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이걸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더 갈까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 더 갈지 안 갈지 그것보다- 제가 알까요? 모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를 상담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매도라고 하는 것의 정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요. 예. 본인에게 있는데 지금 남한테 지금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 탓의 기본이에요. 네가 지금 가져가라고 했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또는 네가 팔아라고 했는데 더 올라갔다. 나는 정말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가 팔아라 해서 올라간 거야 하고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약간 두려움이라던가 후회라던가 아쉬움 이런 것들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심리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절반 팔아버리세요. 네. 이유가 없어요. 수익 났잖아요. 그죠? 절반을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매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시청자님보다 제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차트를 조금 보고 경험이 조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네. 걸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보여서서 지금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지난 전고점인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도를 절반 안 해놨는데 내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후회가 되겠죠, 그죠? 주식은 그렇죠. 마인드 싸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매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지난 전고점 자리 1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도체 하반기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만 전량 매도하셔도 수익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나 네. 반을 매도했다가 조금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어떤가? 저는 수익 이걸로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이 종목으로 우리가 뽕을 뽑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종목으로 우리가 뭐 끝을 볼 필요가 없고 세상에 2,000 종목이나 있는데 왜 유니쌤만 합니까? 이거 수익 났다고 얘가 잘난 종목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시기에 잡았을 뿐인 거지 앞으로는 얘가 좋은 시기 또 오지 않으면 안 사도 돼요. 다른 기업을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다른 매매도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내는 매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잘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IA,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IA 예, IA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600원에 10%. 네, 1,600원에 10%.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아이고,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IA 이거 보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이네요, 멘토님. 네. 요즘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좋던데 이 종목은 별로 안 좋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핫했던 종목은 이제 이미 불꽃이 다 타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기름을 누가 또 부어주면 가는 건데 그게 아니면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타오를 때 매도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타오를 때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나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불나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600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상당히 고가에 지금 오래되셨다 하셨지만은 2월에 사신 것 같거든요. 네. 올 1, 2월에 사셨어요.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오래라고 느끼냐면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진짜 안 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산 다음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반도체 좋다며 왜 이렇게 안 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안 가?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한참 예. 좋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본전만 오면 팔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뭐 친구가 12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12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좋다는 걸 보고 사버리게 되면 늦어요. 좋을 걸 알고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그래요. 자꾸 어긋나니까 사람들의 계좌가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매매는 뭐 실패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패지만 처음부터 저기 안 샀으면 실패는 아니었을 텐데 실패지만 어쨌든 완전히 나쁜 기업은 아니었고 회사가 확실히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좋아지고는 있어요.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폭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풍기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해소가 되고 나면은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말을 지금은 너무 분위기 때문에 급등을 해서 다시 1,600원 올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확답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지금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반등은 한번 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반등 주면은 1,500원에서 1,600원대 올라올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종목은 네. 수익을 낼 수 없나요?라고 할 때 수익을 안 내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매매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다음 매매를 딴 걸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우리 남자답게 포기하고 나옵시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본전 정도까지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으니까 1,550원부터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지켜보다가 시세 나올 때 빨리 빠져나오시길 추천드려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IA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아, 네, 신통제약이요. 네, 신풍제약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106,000원에 30%요. 네, 106,000원에 30%요? 네네. 예, 30% 보유 중이십니다. 아, 네. 요즘 신풍제약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곤 있네요. 그래도 한번 네. 네,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멘토님 그때 대주주가 아마 크게 뭐 매도를 해서 그랬나요, 그죠? 쭉 빠진 이후로 어떻게 그래도 다시 살아나고는 있네요. 이거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는 106,000원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 날짜를 기다려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뭐 친구를 서울역 만나기로 했는데 부산역에 기다리면서 친구 만날 수 있나요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익 날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도 이 풍문에 속아 사신 거거든요. 신풍제가 이렇게 올라올 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신풍제약은 이렇게 12만 원, 뭐 20만 원까지 올라올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2만 5천 원대 있으면 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뭐 어떤 이유로 보시고 사셨든지 간에 이 신풍제약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소문이 무성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거기에 사다 보니까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가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당연히 대주주 입장에서도 아이고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기업이 아닌데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거 왜 나쁜 거예요, 그죠? 그도 비싸게 팔아먹고 수익 내고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신풍제약을 비싸게 사셨던 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안 좋은 기업의 표본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진짜로 성장을 하고 있거나 진짜로 이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인정을 받고 해서 매출이 빵빵 늘어나면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얘는 지금까지 매출의 변화가 크게 없고 영업이익의 변화가 크게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해왔던 대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 풍문이 터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지금 떨어졌는데 요즘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게 또 불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백신에 대한 기대와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주가가 좀 어때요? 조금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번 분위기에 또 올라오면서 코로나 치료제 분명히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하고 네. 나오시는 게 좋을까요? 던져야죠. 맞아요. 이번에 또 올라올 때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하면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네. 코로나 치료제 우리가 또 임상 또 할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우와 신풍제약 만세 한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못 파는 사람 분명히 생길 거고 또 새로 들어오는 또 우리 선량한 개미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유 안 네. 됐네요라고 하고 싶어요.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올라오면 빨리 매도하시고 아무도 안 사줘야 돼요 이건 사실은. 근데 네네. 안 사주면 시청량이 못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경제 원리상 살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팔아내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거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근데 네네. 그때 속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속지 마세요. 네네. 네. 아시겠죠? 그리고요, 신풍제약에. 저기 너무 저 팬이에요. 그래서 아, 방송을 좀 고맙습니다. 옮겨가지고 좀 네. 쫓아서 보고 있고. 네, 항상 쫓아다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속 시원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아 정말 우리 멘토님들은 팬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에너지를 얻어가는데요. 네, 신풍제약 잘 해결을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리 산업이고 26,300원에 30%요. 네, 우리산업 26,300원에 30% 바로 이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요거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네요. 조금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000원대면은 물론 좀 아쉽죠. 사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뭐 그래도 올라갈 때 따라 붙진 않으셨고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눌림목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맞죠? 네네네. 네,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 단계에서 뭐 실적도 어느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뭐 물론 영업이익이 소폭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도 적자는 안 났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흑자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수소차 이런 관련주에다가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수소차 테마가 끝난 건 아니에요. 네네. 아직까지 수소차 이제 충전소 인프라 구축하겠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대선 전국이 되면 공약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네. 얘가 얼마나 엮일지는 거래량을 보니까 그렇게 강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수소차에 비해서 좀 약하죠, 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반면에 변동은 조금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직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신 건 나쁘지 않은데 30% 비중이 부담은 안 되시는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부담 안 아니요, 저는 되세요? 뭐, 예, 연말까지도 홀딩할 생각. 연말까지. 그래서 이거 22,000원 이하로 빠질 수도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비중이 많을 수 있는 걸로 보였는데 스스로가 괜찮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부대로 보유하셔가지고 22,000원까지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요거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손절해야 될 기업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떨어질 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가져가도 되고 안 떨어지면 그냥 지금 비중 그대로 갖고 가시면은 아마 테마 엮이면 35,000원까지는 시세상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고점이 3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1차는 29,000원. 1차는 이야기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뭐 스스로 정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예, 1차 29,000원 괜찮은 게 최근에 올라올 때 차트 좀 볼 줄 아시네요. 그죠? 예, 뭐 그 정도는 뭐. 이 정도면 뭐 사실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제가 보기엔 상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스스로도 어느 정도 좀 보실 줄 알거든요. 29,000원이 지난 정고점이고 최고 정고점이 35,000원짜리예요. 네네. 예, 예. 이걸 보실 줄 안다라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고 그냥 제가 그냥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런데 좀 네. 이제 수소차가 한번 섹터가 한번. 그러니까 얘기가 쏠릴 제가 때가 한마디만 됐는데.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분명 실력은 출중하신데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약간 확신이 안 되고 약간 흔들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답답하고.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예, 주가가 안 가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지 빨리 낸다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빨리 내면 좋은 거지 빨리 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고 잘 잡으셨고 좋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갖고 시간을 주세요. 믿고 시간을 좀 줘야 김치도 시간을 줘야 맛있게 익어요. 네. 예, 시간을 충분히 줄 줄 아는 그런 자세만 있으시다면은 저는 앞으로 평생 계속 수익 많이 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현진 멘토님께 이 정도 칭찬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많이 챙기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곧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5,400원에 40%. 자꾸만 가격이 다운돼서 걱정입니다. 멘토님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5,400원이고 지금 주가가 4,860원. 요즘 뭐 시세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예전에도 크게 한번 올랐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올랐었죠? 일단 뭐 토스 비트코인이었나요?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투자했다 뭐 그래가지고 이야기 나왔었는데 뭐 일단 요즘에 증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수익률도 좋아진다 해서 급등을 했어요. 모든 종목이 급등하면은 활활 타오르고 끝나버린 거예요. 네. 우리 자동차 연료도 좀 천천히 써야 오랫동안 쓰는 건데 한 방에 그냥 풀악셀 밟아가면서 다 태워버리면 그냥 멀리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딱 똑같은 거예요. 증시가 사람들이 급등만 하면 좋다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올라가야 좋은 거거든요. 이건 지금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5,400원대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당장은 뭐 무너질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고 특히나 지금 증시가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가 찍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큰 악재만 안 나온다면은 지금 이 증시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증시에 따라 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보면 사상 최고가 찍었다고 약간 살짝 소폭의 반등이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따라서 야금야금하면서 시청자의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5,400원까지 올라오거나 5,300원대부터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고 거래량이 발생되면 6,500원까지 돌발 슈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튀어 올라올 때는 바로 거침없이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고 지금은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타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일신바이오 평단가는 8,300원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신바이오는 뭐 바이오주 치고는 실적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모더나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일신바이오는 어떨까요? 지금 자리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뭐 일단 일신바이오도 혈장 치료제라든지 또 우리 콜드체인이라 해갖고 유통, 백신 유통할 때 그런 데 엮여가지고 네.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동결 건조기라든지 초저온 냉동 장치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백신 유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엄청 급등했다가 빠져내려갔죠. 1월 달 이후로는 쭉 내려가서 3월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백신 들어온다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백신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백신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탁 생산해가지고 또 외국이나 어디 해외로 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동결시켜서 아마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테마가 죽었다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이미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 상승 추세가 무서운 게 올라오다가 떨어지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괜히 추가 매수하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신다면 본전 탈출의 기회는 저는 한 번쯤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보유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가져가 보자. 그리고 혹여나 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추가 매수는 권유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가볼게요. 후니파님께서 제일약품 47,200원에 비중은 20% 홀딩하고 있으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일약품도 주가를 보니까 뭐 지난해 11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쭉 빠지면서 지금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닥을 기고 있으면 좀 시원하게 시세가 막 팡팡 터지는 때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기업이 시세가 터지려고 한다면 재료가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가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런 가치,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 보시면 2019년에 지금 TV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재무제표를 띄울 텐데요. 이게 2019년에 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그리고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네, 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지금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지금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129억 원의 흑자를 냅니다.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런 기업들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하지만 주가가 안 올라온다고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개인들은 못 기다릴까요? 좀 사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은행에 넣어놓고 1년 동안 넣어서 1% 이자 받는 거 잘 기다리시면서 왜 이런 건 못 기다립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은 몇 개월이 됐든지 간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뭐 며칠이든 몇 개월이든 올라올 만한 기업인 거예요. 저는 매수 이렇게 하셨던 건 뭐 47,000원이라고 한다면 나쁜 비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 항상 욕심내서 더 사도 될까요?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좀 그런 것 좀. 지금 여기는 더 살 자리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5,000원에서 6만원까지 튀어오를 때 매도해도 괜찮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기도 하고 화이자 관련주기도 해서 아직 상승의 모멘텀은 남아있다 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영숙 님께서 후성 13,000원에 5% 추매를 해도 될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1,350원입니다. 후성. 사실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번 또 상담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후성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추가 매수해서 기다려볼까요? 이제 이게 좀 상황마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에 샀느냐가 추가 매수 전략에 엄청난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비중도 정말 큰 영향을 주고요. 근데 이 후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적인 위치를 딱 봤을 때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띄운 다음에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까만 선이에요. 까만 선이라는 말은 이렇게 쭉 봤을 때 후성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지금 전체 역사예요. 자, 후성이라는 기업이 2007년, 6년에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된 가운데서 까만 선은 어디죠? 역대 최고가,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최고점을 함께 하셨네요. 이거를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샀을 때 얘는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3,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망한 거 아닐까요? 망하지 않았는데 3,000원에 있었던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절대로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단계에서 얘는 지금 9,000원대까지라든지 8,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추가 매수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추가 매수 안 하고 탈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 내려와주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나오고 탈출 기회가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면 반등 시 12,000원이나 13,000원까지 혹여나 올라와주면 그거는 신이 도왔구나, 조상이 도왔구나, 아이고 내가 제사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매도하시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8,000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자. 지금은 그냥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스피드 유튜브 상담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이제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상이요. 네, 대상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2,200원에 20%. 네, 32,200원에 20%.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되셨고 매수를 한 이후로 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께 음식료주가 참 저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해야 될까요? 지금 음식료주는 안 담아놓으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다라고 오. 제가 경고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음식료를 왜 안 담아놓는지 저는 이해가 진짜 눈꽃만큼도 되질 왜 않네요. 담아야 되나요?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다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지금 대주주라고 대형주라고 하죠. 대기업들이 반도체가 잘 팔려지네, 뭐 자동차가 팔려지네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전체 먹고 사는 경제를 보면 어제 뉴스만 하더라도 알바생 한 명을 뽑는데 PC방 알바 한 명 뽑는데 100명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요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공고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 지금 서민들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빈곤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민들부터 해서 하위 소득계층은 지금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핸드폰 바꿀까요? 먹고 살기 아니요, 힘든데 못 반도체 바꾸죠. 컴퓨터 바꿔요? 안 바꿉니다. 차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부자들만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민들도 어쨌든 차는 못 바꾸고 핸드폰 못 바꾸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량 관련주에 다시 수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경기가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밖에 없는 쪽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우리 IT 뭐 반도체 이런 쪽이 뭐 지금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다가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식량 관련주를 담아놔야 증시 경기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해요. 도피처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음식료 관련주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그런 데 있어가지고 나쁜 기업 절대 아니죠. 지금 영업이익을 좀 보여드릴 텐데 1,200억이었던 2018년에 1,20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지금은 1,700억까지 500억이 증가한 상태예요. 굉장한 증가죠. 그리고 1,800억까지 증가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도 잘 못 오고 왔다 갔다 못하고 물류도 많이 끊기다 보니까 지금 김치 수출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대상은 뭘 만드나? 여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갓집 김치 대상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배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김장 누가 합니까? 편의점에 사 먹지. 뭐 사 먹어요? 종갓집 김치 사 먹는다 아닙니까?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기업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주가 내려갔다 해갖고 겁먹고 무섭고 안 올라간다고 막 아우 이러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면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김치 제가 묵혀야 맛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 우리 요리로 활용하려면 묵혀야 돼요. 묵은지가 되려면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 주는 동안 뭐 가만히 냈던 곰팡이 쓸 수 있으니까 약간 관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24,0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리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얘는 할 게 없어요. 기다리시면 알아서 묵어요. 예, 예. 끝났죠? 그죠? 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대상 걱정돼서 막 상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니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대상은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우리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슈프리말. 네, 슈프리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만 원에 40%. 네, 슈프리마는 3만 원에 40%를 보유 중이시고 지금 주가는 27,3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니 요거는 계속 고점을 좀 내리고, 그러니까 저점을 내리고 있는 그런 고점을 내려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테마가 살아나질 않고 있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역시나 사람 찾지 않는 곳에 무슨 화랑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번화가에서 뭔가 사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거래량이 없는 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화가가 아닌 동네 주변, 변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사놨으니까 당연히 소외를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완전히 끼가 없는 종목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2019년에 막 급등락을 반복하는 거 보면은 변동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기에는 지금 핫한 종목들에 비해서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리고 식량 파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언저리쯤에는 분명히 이야기 나와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지금 바이오 인식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에 뭐 홍채 인식이라던가 뭐 이 바이오 지문 인식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하는 기업인데 지금 전 세계가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스마트폰 누가 바꿉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요. 근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니까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저는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 40% 비중이나 들어가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오는 곳에 가게를 엄청 크게 차려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차릴 필요가 있나요? 사람 안 오는 데는 그냥 동네 슈퍼처럼 조그맣게 그냥 우리 차림 되잖아요, 그죠? 예, 규모가 지금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반등 나올 때 3만 원대 빨리 비중 정리를 절반 이상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올라오더라도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우리가 사람 많이 모여 있는 데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3만 1,000원이나 3만 2,000원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슈프리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카페. 도와드릴까요? 카페 24고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1,500원에 22%입니다. 네, 카페 24는 31,500원에 22% 보유 중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카페 24도 요즘 흐름이 안 좋네요, 멘토님. 요거는 어떻게, 이것도 사람이 좀 안 모이는 그런 종목인가요? 그렇죠. 사람도 안 모이고 관심도 없죠.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은 저는 앞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뭐 그렇게까지 뭐 핸드폰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좀 애매한 단계거든요. 스마트폰이 뭔가 혁신이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생각이 드는데 카페24는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어떤 기업이에요? 전자화폐랑 네. 전자결제 관련. 전자결제. 일단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그런 거 그죠? 예, 예.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 이런 쪽에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기업이 제가 왜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냐면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랑 뭐 요즘에 신세계랑 이마트 이런 데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난지 알고 계세요? 예, 뭐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대요. 그죠? 그것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인수한다 이야기 나오고 한다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이 크다는 건가요? 작다는 건가요? 큽니다. 큽니다. 그러면은 이마트라든가 지금 신세계라든가 네이버 카카오가 오프라인 물류센터라든가 오프라인 뭐 매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인수하기 위해서 큰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제 이게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비대면 산업이 생각보다 빨리 활성화가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카페24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들, 다날과 같은 전자결제 기업들, 그리고 우리 원격 화상회의 하는 뭐 링네트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원격 화상회의라든가 뭐 그런 진단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의 사업 발전이 원래 5년 걸려야 될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밖에 안 걸리고 있는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관심 없다고 우리가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관심 없을 때 싸게 사놓고 관심 있을 때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예, 관심 있을 때 비싸게. 그럼 팔아요. 관심 있을 때까지 뭐만 하면 됩니까? 기다림. 예,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기다리시고 비중 나쁘지 않고요. 적당하고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2만 원까지 혹여나 떨어진다면은 어때요? 남들이 관심 없어 떨어진 거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고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야 더 사야지 해야 됩니까? 더 사야 됩니다. 네, 그러고 산 다음에 또 뭐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기다렸다 사람 관심 가질 때는 이거 급등하고 올라갈 때 뭐 하시면 되죠? 예, 팔면 됩니다. 팔면 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주식 예. 잘하시네요. 예. 잘 배웠죠, 그죠? 예. 네, 그렇게 잘 들고 와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페24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포스코 케미칼. 네. 예, 12만 9천 원에 20% 했다가 좀 올라가서 또 20% 15만 9천 원에 또 추가로 매입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1월 달에 했는데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시원하게 답변을 잘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전화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단가가 어느 정도세요, 지금? 단가요? 예. 평단가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를 2번 지금 하셨다고 하셨죠? 12만 9천 원에 예. 20%. 예, 알겠습니다. 12만 9천 원에 네. 20% 한창 잘 나가다가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죠? 네. 알겠습니다. 멘토니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 아닌가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거는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조금 네. 쉬다가 올라갈까요? 지금 15만 9천 원에 추가 매수 하셨다 했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매수가가 아마 지금 14만 원대나 13만 9천 원 뭐 이렇게 올라왔겠네요, 그죠? 예, 15만 원 넘어가지도 않았네요. 네, 지금 그래서 아마 본전 언저리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답변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잘하셨을 땐 제가 시원하게 이렇게 드리는데 잘못한 네, 행동을 네. 했을 때는 제가 시원하게 뭐라 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 행동은 최악의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12만 9천 원에 잘 사셔놓고 15만 9천 원에 삼으로써 내 매수가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쓰고 매수가를 낮춰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서라도 매수가를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10만 원에 예. 샀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면 15%의 수익이에요. 그죠? 아니, 50%의 수익이에요. 10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면 50% 수익인데
내가 네. 10,000원에 샀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면 1,500% 수익이에요. 예. 그러면 같은 가격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수가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건가요? 낮은 사람이 유리한 건가요? 낮은. 그러면 낮게 사놓고 왜 매수가를 올렸냐 이 말이에요. 자꾸 올라갈까. 그러니까 제가 욕심 경험이 때문에 없어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사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네. 따라해보세요. 로봇처럼 해라. 예, 로봇처럼 해라. 로봇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이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 시청자님 머릿속에 입력돼야 될 단어는 매수가를 무조건 낮춰랍니다. 아시겠죠? 네. 올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매수가를 네. 무조건 낮춰라예요. 매수가보다 올라오면은 반드시 입력을 시키세요. 매수가보다 올라오면 매도 따라해보세요. 매도. 매도. 무조건 매도입니다. 올라갈까봐 사는 거 없어요. 가든 말든 판다예요. 아시겠어요? 아, 예, 예. 그게 기본이어야 돼요. 지금 요것도 포스코 케미칼 지금은 당장을 무너질 네. 만한 테마는 아니에요. 전기차 테마라던가 이런 거 아직 죽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직까지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13만 만약에 5천 원이 무너지면은 차트상으로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라 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럼 13만 5천 원이 무너지거나 14만 원이 무너지면 시청자님은 그냥 정리하시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나올 때 손실이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도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수익이 안 나오면 이렇게 제 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좋다 말았네. 좋다 말았네. 네,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팔면 돼요. 내가 네. 못 팔았는데 수익도 이거 아시면 좋다 말았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14만 원 무너지면 좋다 말았다 생각하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하시면 되고 이거 반등하면 나와주면 16만 원, 17만 원 올라올 때 이번에 더 사지 마시고 절반 이상 매도하셔가지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 예.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까지 오늘도 정말 부지런히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을 해주실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 수혜주들인데요. 금리 인상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는데 빠르면 10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 외국인이 2거래일째 사는 모습이고요. 2% 오르면서 46,8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험주들의 시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현재 DB손해보험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고점 높여갑니다. 6% 가까이 오르면서 53,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장중으로는 이쪽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성박 증가 그리고 유가 상승이라는 겹포제 속에서 이 하반기 순항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은요. 5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2.6% 오르면서 88,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자재 쪽의 시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대창솔루션 외국인이 2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근데 20% 강하게 오르면서 752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반도체 종목이 이미 여러 가지 우려를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고요. 0.3% 오르면서 81,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NS텍의 시세 좋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 받아가면서 10%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보시죠. 네, 상승 탄력은 고점 대비 약간 밀립니다만 3,300선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최고치 3,316선 나왔습니다. 현재 0.6% 오르면서 3,306선을 지나가고요. 코스닥 무난합니다. 0.5% 오르면서 1,01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